지난 시간에 이제 통계물리 원을 관통하는 그냥 큰 주제 하나가 연락합 제2법칙이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온도를 요런 식으로 정의하는 겁니다. 물체에 변미분을 써야 되는데 어떤 시스템에 U라고 인터널 에너지, 내부 에너지부터 U라고 쓰니까 물체에다가 에너지가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그러니까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할 때 엔트로피가 변하는 정도가 뭐라고 했냐면 다른 것들은 고정시키고요. 이런 거. 입자 개수라든지 뭐 부피는 고정시키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온도의 역수로 정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온도 역수인지 온도인지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이 사고 실험 같은 걸 해볼 수 있는 게 1번 물체가 있고 2번 물체가 있습니다.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게 뭐냐 하면은 온도의 역수가 뭐냐 하면 이 미분을 잘 보시면 이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S는 어떻게든 커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게 통계물리 원에서 배운 걸 수식 하나로 표현하면 그냥 이거예요. 전체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려고 한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핵심 메시지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S1의 엔트로피랑 S2의 엔트로피를 더한 S 토탈이 이거는 항상 커지려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경쟁을 하는데 이렇게 서멀 컨택트 이렇게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지금 U라는 에너지를 받는다고 했을 때 S1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1번 시스템이 또는 1번 물체가 에너지를 얼마 받을 때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경향이 T1분의 1이죠. 그다음에 2번 물체가 에너지를 받을 때 늘어나려는 엔트로피가 T2분의 1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 두 개는 고립돼 있다고 생각하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에너지가 그러니까 첫 번째 물체 1번 물체가 포기하는 에너지가 정확히 2번 물체가 받는 에너지라 해야 되고요. 2번 물체가 포기한 에너지가 정확히 1번 물체가 받는 에너지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정확히 요 공식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주고받는 에너지는 똑같은 양이라는 겁니다. 그럼 1번 물체는 에너지를 어떤 같은 양의 에너지를 받았을 때 엔트로피가 어떤 양만큼 늘어난다고 치고 2번 물체도 에너지 얻으면 엔트로피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거를 잘 보시면 예를 들어 T1이 T2보다 크다고 합시다. 그러면 1번 물체는 뭐 역수니까 이게 더 작은 거죠. 1번 물체는 에너지를 얼마 얻었을 때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경향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 경향이 2번 물체보다 작죠. 그래서 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전체량, 전체 엔트로피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1번의 에너지를 뺏어서 2번으로 버리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야지 1번의 엔트로피는 줄어들더라도 그거보다 더 많은 양의 엔트로피가 2번에서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통계물 원에서 제가 굉장히 자세히 전달하려고 했던 그런 메시지고 지금 뭐 이걸 처음 보는 학생들도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럼 제가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 지금 요 상황이 1번 물체는 뜨겁고 2번 물체는 차갑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또는 열 에너지 또는 heat이라는 형태로 열 에너지로 전달되는 에너지가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흐른다는 너무 자연스러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항상 경험하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를 지금 제가 엔트로피, 전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열역학 이 법칙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사실 제일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에너지 온도 관계가 통계물리 원에서 딱 제일 간편하게 정리하면 딱 이거예요. 열이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자발적으로 흐르는 이유는 전체 엔트로피가 증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1번 엔트로피는 감소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은 양의 엔트로피가 2번에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게 되는 겁니다. 전에 이게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 이게 있죠. 제가 좀 설명할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장이라서 이제 통계물리 2 내용은 아니긴 한데 여러분들 LMS 가시면 다운받을 수 있는데, 똑같은 양의 에너지가 이동하더라도 온도가 높은 곳에서는 엔트로피가 요만큼 빠져나가는데, 가방 크기가 엔트로피 크기죠. 근데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전달하더라도 이게 낮은 온도에서는 엔트로피가 이따만하게 늘어납니다. 이거 얘기했던 거 있죠? 엔트로피라는 게 대충 쓰면은 어떤 에너지가 있고 온도분의 1이라서 온도가 낮은 곳에서 굉장히 엔트로피가 크게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가방이 커지는 이 비유를 썼었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이나 레저버 얘기하고 있는데 왜 지금 1번, 2번 물체를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요 특수 상황은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비대칭으로 바꾸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관심 있는 시스템은 조그마한 시스템이고, 상호작용하는 2번 또는 뭐 2번에 관심 있다면 1번이 그 대상이 되는데, 이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관심 있는 작은 시스템이라고 두고, 하나는 예를 들어 1번에 우리가 관심 있다면 2번을 무지막지하게 키워가지고 이렇게 둘러싸는 레저버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어떤 열 평형을 이루고 있다면, 그래서 지금 이게 이동하는 게 언제까지 이동하냐 하면, 얘가 그럼 계속 이동해야 되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에너지가 이동하면은 온도가 점점 변합니다. 언제까지 변하냐? 얘가 아시겠지만 정확히 두 개의 온도가 똑같아질 때까지 열이 이동합니다. 이게 열 평형의 어떤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가정하는 내용은 두 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하나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데 하나를 엄청나게 키운 다음에 열 평형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뭐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 1번 시스템의 온도를 그냥 2번 시스템의 온도 T2라고 하는 게 그냥 컨트롤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만약에 T2가 훨씬 더 스케일이 큰 물체라면 뭐 T1도 변하고 T2도 변할 텐데, 이렇게 되면은. 근데 T1이 거의 T2 쪽으로 딱 쏠리게 돼서 T2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그 정도가 됩니다. 제가 레저버의 정의 얘기하면서 이게 영어로 실제로 저수지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고, 그래서 저수지에다 뭐 생수 붓는 그런 얘기 했었는데, 저수지에 생수 붓는다고 뭐 저수지 온도가 변하거나 뭐 변하긴 하겠죠, 미세하게. 근데 거의 영향이 없다, 그런 것처럼 비대칭으로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이 비슷한 얘기를 사실은 또 언제 했었냐면, 저희가 1학기 뒷부분에 5장에서 프리 에너지, 자유 에너지라는 얘기를 하면서 특히 헬르몬트 프리 에너지를 F라고 쓰는 게 통계물리에서 되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때 복습을 잠깐 해보자면 시스템의 전체 엔트로피 변화가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 더하기 레저버의 엔트로피 변화, 이런 식으로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뭐 이런 이것저것 막 썼었는데, 이 레저버는 비슷한 논리를 나중에 이제 볼츠만 팩터 유도할 때도 쓰게 되는데, 볼츠만 팩터라고 나중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함수 이거를 미리 얘기하자면,
요 지수 함수로 표현된 이거를 볼츠만 팩터라고 부릅니다. 볼츠만 인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볼츠만 팩터라는 말은 중요하게 쓰이니까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거고. 자, 여기서 요 레저버의 엔트로피 변화, 그러니까 DSR을 어떻게 보냐면, 엔트로피 변화하는 방식이 뭐 에너지를 받을 수도 있고 부피가 변할 수도 있고 입자수가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일단 입자수는 안 변한다는 걸 가정하고, 그 부피가 변할 수 있는데 레저버가 원래 갖고 있던 부피에 비해서 부피가 변할 때 그 상대적으로 그 차이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거는 그냥 레저버가 받는 에너지 나누기 템퍼러처, 이게 엔트로피 변화가 됩니다. 그럼 이게 S 토탈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거를 ds 더하기 tr분의 dur로 쓸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거는 그대로 두고 요 그림을 생각하시면, 지금 이게 규모가 되게 다르지만 1번, 2번이랑 똑같아요. 시스템이 내보내는 에너지는 레저버가 받는 에너지가 되고, 시스템이 받는 에너지는 레저버가 포기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중요한 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레저버가 받는 에너지라는 건 사실은 시스템이 포기한 에너지고, 시스템에는 여기 특별히 아래침자 안 붙입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레저버가 거의 온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시스템 온도나 레저버 온도 똑같습니다. 이퀄리브리움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여기 이게 마이너스 T, D, U가 되죠. 시스템에 대한 걸로. 중요한 게, 이거는 지금 시스템에 대한 변수고 레저버에 대한 변수였는데, 이거를 전부 시스템에 대한 변수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르면. 근데 요 양을 잘 보시면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씁니다. 마이너스 t에다가 일부러 du 빼기 tds라고 쓰는데, 이거는 온도가 유지된 상태에서의 우리가 헬름홀츠 프리 에너지라고 쓰는 거, 에너지 빼기 온도 곱하기 엔트로피, 요 헬름홀츠 프리 에너지의 변화량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헬름홀츠 프리 에너지는 연력학 제2법칙에서 전체 엔트로피가 늘어난다는 게 헬름홀츠 프리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거랑 같은 얘기다라고 했었고, 그럼 얘는 점점 늘어나고 얘는 줄어드니까 이 줄어드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직접 줄어드는 방식이 있고, 시스템의 에너지가 줄어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때도 강조했지만 연력학 또는 그 통계 물리에서의 기본 가정 중에서 에너지가 미니마이즈 돼야 된다라는 가정은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늘어난다는 가정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를 보시면, 시스템이 에너지를 스스로 낮춰서 레저버 쪽에 보내서 레저버의 엔트로피가 늘어나도록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시스템의 엔트로피를 늘리는 거고, 이거는 레저버의 엔트로피를 늘리게 되는 거죠. 이거를 줄인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이거랑 거의 같은 논리를 이제 쓰게 될 겁니다. 볼트만 팩터 얘기를 할 때. 자연계 어떤 법칙도 수소원자 에너지가 줄어들어야 된다고 말하는 법칙은 없습니다. 물론 뭉뚱그려서 프리에너지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하게 되긴 하는데, 저도 뭐 교양 수업에서는 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너지는 낮아지려고 하고 엔트로피는 늘어나려고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기본 전제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에너지는 낮아지려고 한다는 말의 기본 전제가 뭐냐 하면, 시스템의 에너지를 낮춰서 그만큼 레저버로 보내서 레저버 엔트로피를 늘려서 전체 엔트로피를 늘리려고 한다라는 건데, 말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에너지가 줄어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